안녕하세요. 오늘은 CSS의 박스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은 태그가 어떻게 생겼느냐예요. 태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태그가 어떻게 생겼느냐입니다. 그래서 박스 모델에는 총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요소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박스 모델의 첫 번째 요소는 이 컨텐츠 영역이에요. 컨텐츠 영역. 1번은 컨텐츠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패딩 영역입니다. 패딩. 세 번째는 테두리 영역이에요. 테두리. 네 번째는 마진 영역입니다. 마진 영역. 이 네 개가 바로 이 박스 모델의 4요소입니다. 아셨죠? 우선은 컨텐츠 부분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컨텐츠는 지금 제가 이렇게 태그를 썼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글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이 글씨가 바로 이 컨텐츠예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글자가 하나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컨텐츠 박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그에는 컨텐츠 박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박스에 이러한 우리가 입력한 태그의 내용으로 입력한 여러 가지의 이 글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태그의 컨텐츠 박스입니다. 태그의 컨텐츠 박스는 저희가 이게 뭐 스타일을 입력을 해서 눈에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그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박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그의 컨텐츠 박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태그의 컨텐츠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감싸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그의 컨텐츠를 감싸는 부분이 바로 이 패딩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딩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패딩 영역이 컨텐츠 영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영역을 감싸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보더입니다. 보더. 보더는 테두리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이만큼 패딩 영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태그, 이러한 보더까지 갖고 있는 태그는요, 이 테두리 바깥쪽으로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이 바깥쪽 여백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그 여백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진. 그렇죠? 여기 있는 여백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마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이 이 경계선입니다. 테두리. 테두리니까요. 보더입니다. 보더. 테두리.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이 이 컨텐츠를 감싸는 영역인 패딩 여백입니다. 그래서 패딩. 그리고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컨텐츠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걸 컨텐츠 박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네. 그래서 테두리를 기준으로 태그는 바깥쪽으로 이 사방면으로 위에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마진 테두리 바깥쪽 여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 안쪽으로도 이 4가지 방향으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패딩 여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딩 여백 안에 바로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입력한
이런 컨텐츠들이 들어가는 박스, 바로 컨텐츠 박스가 위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껏 사용하고 있던 이런 H1 혹은 P 태그 혹은 뭐 영역을 나눌 때 사용하는 div 태그, 그 다음에 뭐 UL 태그, LI 태그, OL 태그, 이러한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의 태그들이 있지요. 거진 모든 태그들이 이러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 구성을 하고 있는 형태, 박스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CSS를 앞으로 이제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반드시 꼭 알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태그들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엇이냐면 태그들은 먼저 입력한 태그일수록 위쪽에 쌓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 여러분들 테트리스라는 게임 아시죠?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블럭들이 아래로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형태의 게임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쌓여서 이제 쭉쭉쭉쭉 쌓이다 보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 HTML, CSS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거꾸로 하는 테트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먼저 만든 이 태그가 여기 위에서 블럭처럼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됐죠? 태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블럭처럼 쌓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태그들이 이런 형태로 블럭처럼 쌓이는 형태, 이것이 바로 홈페이지의 박스 모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태그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 태그를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해서 사방에 테두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고 한다면, 자, 보더 다시 탑 혹은 1픽셀 솔리드 아닙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더를 그립니다. 그래서 1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H1 태그를 선택해서 이 테두리를 그렸을 때의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테두리가 사방으로 그려졌죠. 위에, 아래, 왼쪽. 자, 위에,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테두리가 그려졌습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이 태그가 갖고 있는 테두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요. 테두리를 이렇게 늘렸을 때, 화면을 늘렸을 때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테두리 안쪽으로, 테두리 바깥쪽으로 여백이 좀 있어 보이시죠? 그렇죠? 바로 이게 뭘까요? 예, 이 테두리 바깥쪽 여백인 겁니다. 됐죠? 예, 마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H1 태그 혹은 P 태그 혹은 뭐 이런 바디 태그, 이런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적은 없어도 박스 모델 중에서 마진, 테두리 바깥쪽 여백인 마진과 테두리 바깥쪽 여백인 이런 마진과 그리고 테두리 안쪽 여백인 이런 패딩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스타일링을 할 때 태그에 이제 우리가 모양새를 잡아줄 때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테두리 기준 바깥쪽 여백 마진과 테두리 기준 안쪽 여백 패딩 이런 것들을 없애놓고 싹 다 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도했던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스타일 입력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뜻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테두리 기준 바깥쪽 여백은 다 없애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마진이라고 쓴 다음에 이거를 이제 0픽셀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은 테두리 바깥쪽 여백이 색하고 사라질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세로 고침을 하면은 위에 있던 여백만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보면 주석 처리를 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은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공간이 더 많이 생겼죠. 그런데 주석 처리를 이렇게 풀고 마진 0을 적용을 해보고 저장을 해서 세로 고침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백이 없어진 걸 보입니다. 자 일단 H1 태그 기준으로 바깥쪽 여백이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 여백은 여전히 안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여백은 그럼 누구의 여백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의 여백이냐면 여기 있는 이 바디 태그의 여백이에요. 그래서 바디 태그도 태그잖아요. 그래서 바디 태그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디 태그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테두리를 그려보시면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요만큼 바디 태그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바디 태그 바깥쪽으로도 지금 이제 안쪽에 H1 태그의 테두리를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바디 태그의 공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바디 태그도 보면은 이 바깥쪽으로 여백이 있어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요것들이 바로 바디 태그한테 적용되어 있는 기본 여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없앤다. 테두리 바깥쪽 여백을 없애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진을 0픽셀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여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H1 태그도 테두리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디 태그한테 제가 지금 마진을 줬는데요. 마진이라는 것은 테두리 기준 바깥쪽 여백을 0픽셀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마진은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보더 테두리도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직 여기서 다르진 않았지만 테두리 안쪽 여백 패딩도 위아래 왼쪽 오른쪽 즉 이 네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마진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사방면에 마진을 테두리 바깥쪽 여백을 없애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마진 다시 레프트라고 하고 50픽셀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은 왼쪽 테두리 바깥쪽 여백을 50픽셀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바디 태그한테 왼쪽 테두리에 바깥쪽으로 50픽셀의 여백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바디 태그가 이 왼쪽 바깥쪽에 여백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밀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밀려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이 마진 라이트를 50픽셀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장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바디 태그의 오른쪽 바깥쪽으로 50픽셀의 여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또 바디 태그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진 탑을 제가 50픽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하고
여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면서 바디 태그가 그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쵸? 지금 이 위쪽 테두리에서 바깥쪽으로 50픽셀만큼의 여백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바로 뭐예요? 마진이에요. 마진. 근데 보통 이제 바디 태그한테 이렇게 마진을 주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H1 태그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H1 태그한테 마진영을 없애서 보면은 H1 태그는 마진영을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원래 H1 태그한테 적용되던 기본 여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테두리 바깥쪽으로 위아래로 여백이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마진을 사방면에 있는 마진을 없애는 요거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여백이 없어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위아래 마진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아래에 이렇게 P 태그가 있는 겁니다. H1 태그 아래에 다음 형제 태그로 P 태그가 있고 P 태그한테는 이런 장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H1 태그 아래에 H1 태그의 아래에 P 태그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태그는 거꾸로 하는 테트리스처럼 먼저 만들어진 태그가 위에 블럭 형태로 쌓이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P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 P 태그도 제가 테두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는 테두리를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시면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테두리가 좀 얇으니까 좀 두껍게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가요? 지금 P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P 태그하고 H1 태그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은 얘 공간도 아니고 이 P 태그 공간도 아닌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공간을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한다면 P 태그한테도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마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이 P 태그한테 마진을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장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그는 기본적으로 태그가 갖고 있는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를 보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더. 태그가 갖고 있는 보더를 기준으로 보더가 이렇게 맞물립니다. 맞물리도록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H1 태그한테 아래쪽으로 마진 바텀을 아래쪽 방향으로 50픽셀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H1 태그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50픽셀의 여백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P 태그를 밀어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마진은 바로 무엇이냐? 테두리 바깥쪽 여백이고요. 그리고 이 여백에 의해서 인접해 있는 태그가 어떻게 된다? 밀려질 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P 태그한테 만약에 제가 마진 레프트를 50픽셀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P 태그도 이렇게 되겠죠. 왼쪽 테두리 바깥쪽으로 50픽셀의 여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벽을 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브라우저 벽을 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p 태그가 오른쪽으로 밀리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태그들이 갖는 기본 마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일이 선택해서 마진 0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마진을 0픽셀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자로 별이라고 적어 주시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태그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든 태그를 선택을 해서 사방에 있는 테두리 바깥쪽 마진을 0픽셀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을 보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일일이 마진 0픽셀을 쓸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서도 지워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진이고요. 다음은 패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은 뭐냐면 컨텐츠 박스를 포함하고 있는 여백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면 좀 어려우니까 패딩은 테두리 안쪽 여백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H1 태그한테 한번 테두리 안쪽 여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패딩을 만듭니다. 그래서 50픽셀이라고 제가 만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패딩 50픽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 기준으로 안쪽으로 위에서 안쪽, 왼쪽에서 안쪽, 아래에서 안쪽,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이런 여백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여백이요. 이런 여백이 그리고 이런 여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얘가 뭐예요? 패딩입니다. 아셨죠? 자, 이게 패딩이고요. 이 패딩 만들어지는 패딩만큼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안쪽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원래 스타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컨텐츠 박스 영역입니다. 즉 컨텐츠 박스 영역은 무엇이냐? 컨텐츠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즉 안쪽에 있는 패딩은 패딩이 만들어지는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텐츠 박스를 밀어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박스가 이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패딩을 왼쪽에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패딩 다시 레프트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위아래 오른쪽은 없어지고 왼쪽만 이렇게 패딩 레프트 영역에 여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컨텐츠 박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컨텐츠 박스는 컨텐츠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패딩을 위쪽에다 만들고 싶다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쪽으로 테두리 기준 안쪽으로 이 위쪽으로 여백이 50픽셀만큼 만들어지게 되면서 역시나 컨텐츠 박스를 밀어내는 겁니다. 이만큼 아셨죠? 이만큼이 이제 패딩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테두리 안쪽 여백 패딩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른쪽에도 패딩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패딩 라이트를 50픽셀이라고 해주시면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50픽셀의 여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컨텐츠는 이런 글자들은 컨텐트 박스 안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쭉 가다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셨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타이틀이라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만 더 늘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아셨죠? 여기는 이제 컨텐츠 박스가 요만큼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왼쪽 위에 오른쪽으로 50픽셀의 여백을 패딩 안쪽 여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컨텐트 박스는 밀려서 요만큼의 공간을 갖게 되어 있고, 이 글자는 컨텐츠 박스 안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패딩 영역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컨텐츠 박스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패딩입니다. 이번에는 패딩을 아래쪽에다 만들어 볼까요? 패딩 바텀을 50픽셀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도 여백이 이제 50픽셀의 패딩이 테두리 안쪽 여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일일이 쓰기 싫다. 만약에 똑같은 수치를 50픽셀을 입력하는 거라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줄여서 그냥 패딩 50픽셀로 썼던 것이 이 결과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4줄 쓰실래요? 한 줄 쓰실래요? 아니, 한 줄 쓰시는 게 낫겠죠? 자, 마찬가지로 마진도 마진 다시 레프트, 마진 다시 탑, 마진 다시 라이트, 마진 다시 바텀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오늘 박스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테두리와 그 다음에 마진, 테두리 기준 바깥쪽 여백, 마진, 그리고 테두리 기준 안쪽 여백, 패딩, 그리고 그 패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박스, 컨텐츠가 들어가는 공간, 이 네 가지의 형태, 태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태그의 형태, 박스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스 모델은 이 1시간만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기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이번은 1편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